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원순열 다 학습하고 오셨죠? 첫 시간부터 수업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길 겁니다. 너무 너무 뻔뻔하게 얘기를 했나? 네, 근데 제가 목표로 하는 게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 있는 것만 얘기해주고 교과서 문제만 풀어주고 뭐 알아서 하세요 하시면 되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셔서 뭐 시험 보실 때, 뭐 수능 보실 때 고생 엄청 하실 겁니다. 또 따로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이 수업 내에서 내신부터 수능까지 그냥 다 해버릴 수 있게 처리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업을 한 번에 듣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면 끊어서 들으세요. 적당히 듣다가 일단 이 정도까지 복습한 다음에 이따 뭐 오후에 들어야겠다 하셔도 괜찮고요. 이따 밤에 들어야겠다. 어쨌든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한 번에 집중하기 힘들다 하시면은 뭐 30분 단위로 끊으시든 10분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별로 이렇게 끊어서 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깎아를 먹든 뭐 음식물을 음료를 마시든 하면서 잠을 쫓으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잡담은 최대한 줄이고요. 중복순열, 이제 두 번째 순열, 중복순열을 나가게 될 건데요. 이것도 역시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순열이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자, 우리가 만약에 그냥 순열이다. 그냥 순열이라고 하시면요. 순열은 서로 다른 n개가 일단 있어야 되죠. 서로 다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다 달라야 돼요. 서로 다른 n개가 있을 때 그냥 순열은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게 순열이었죠.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거. 이 상황이 순열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중복이잖아요. 그쵸? 중복. 저게 무슨 의미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순열 같은 경우는 뽑은 거 또 뽑으면 안 돼요. 그쵸? 그런데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요.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냥 순열이었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거 볼게요. 숫자 1, 2, 3, 4가 있어요. 1, 2, 3, 4,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요거 가지고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할게요. 그쵸? 그럼 만약에 순열의 상황이다. 순열의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1을 두 번 쓰는 게 허락이 되지 않죠. 중복을 허락하는 거는 중복 순열이고요. 그냥 순열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순열의 상황, 얘네들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는 100의 자리에 올 거 4개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가짓수가 4가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10의 자리에 올 거는 4를 이미 만약에 그렇죠? 여기 올 수 있는 건 4가지 숫자고요. 예를 들어서 숫자 3을 였다 갔다 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3은 못 와요. 썼으니까. 그럼 1, 2, 4, 3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짓수가 여기선 3가지가 되죠. 뭐 2를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마지막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1이랑 4 둘 중 하나예요. 2랑 3은 이미 썼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2가지가 될 거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24가지가 되네요. 라고 했던 게 순열이었죠. 그쵸? 순열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요. 자, 그럼 중복 순열은 뭐냐? 중복 순열은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뽑은 거를 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냐? 딱 이걸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똑같이 4개예요. 1, 2, 3, 4, 4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4가 될 거고요. 뭐 여기다가 3을 썼다고 해볼까요? 그럼 두 번째 10의 자리에 올 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중복순열은 뽑은 거 또 뽑아도 되니까 3을 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4가지가 됩니다. 3을 또 뽑아도 돼요. 중복이 허락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1의 자리에 올 것도 마찬가지. 3을 또 뽑아도 돼요. 그쵸? 썼다고 못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전히 가능한 경우는 1, 2, 3, 4 네 가지 중에 하나니까 4가 될 거고요. 그쵸? 뭐 하나 뽑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열에서는 썼던 걸 또 쓰지 못하지만 중복순열은 이름부터가 중복순열이잖아요. 중복이 허락이 됩니다. 따라서 썼던 거 또 써도 괜찮습니다. 뽑았던 거 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은 이때 중복순열의 수는요. 4를 3번 곱했으니까 4의 세제곱, 즉 64가 될 거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쵸? 요게 중복순열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중복순열, 그냥 순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여기다 쓸까요? 4개 중에 3개 뽑는 거죠. 4p3이죠. 4p3. 근데 중복순열도 뭔가 저런 기호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런 기호를 도입을 합니다. 4, 파이 3이다 라고 해서 4파이 3을 4의 세제곱으로 정의를 해서 우리가 쓸 겁니다. 그래서 요 파이라는 기호가 중복순열을 나타내는 기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알개를 뽑아서 중복을 허락해서 알개를 뽑아 걔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요. n파이 r로 계산을 해줍니다. n파이 r로 표현을 해줘요. 역시나 npr이나 ncr 쓰듯이 이 n이랑 r은 아래쪽에다가 조금 작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파이는 3.14159265358979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호예요. 그쵸? 기호. 그냥 저거를 n 곱하기 파이 곱하기 r로 계산을 하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복순위를 나타내는 기호 중에 기호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4파이 3은요. 그쵸?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가지고 일례로 나열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계산이 4파이 3이 4의 세제곱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n파이 r을 계산하면은 지금 요거는 4가 3번 곱해졌죠? 얘는 n이 r번 곱해져서 n의 r제곱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굉장히 타당한 추론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맞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n파이 r을 어떻게 계산하냐 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지금 자리는 알개가 필요하죠. 알개의 자리를 만들게요. 알개의 자리 이렇게. r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땡땡땡으로 표시를 했고요. 요게 첫 번째 자리, 요게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고요. 요건 r-1번째 자리, 요거는 r번째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n개죠. 서로 다른 n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n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n가지예요. 왜냐? 썼던 거 또 써도 되니까.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n가지. 세 번째도 그럼 n가지. 네 번째 자리도 n가지. 쭈루룩 가서 계속 곱해서 r-1번째 자리도 n가지. 그리고 r번째 자리도 n가지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n파이 r이다 라고 하는 이 중복 순열의 수는요. n을 총 r번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n의 r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십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봤던 4파이 3 같은 경우는 4의 세제곱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3파이 5다라고 하면은 3의 5제곱으로 바로바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243이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NPR에서는요, 요 R이 N보다 크면 안 되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요 R 자리에 오는 수가 N보다 커도 상관없죠. 그쵸? 어차피 썼던 걸 또 쓰는 썼던 거를 못 쓰는 상황이 아니라 썼던 거 또 써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r이 n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쵸?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중복순열이라고 했을 때 사실 문제를 풀면서 요 n파이 r이라는 기호를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저도 안 쓸 거예요. 웬만하면 저 n파이 r이라는 기호 자체를 안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거 봤을 때 약간 거저주는 문제 있죠. 2점짜리 거저주는 거. 이거 틀리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3번 문제 뭐 이런 거에다가 2점 써놓고요. 3파이 2의 값은 하고 물어봐요. 라고 했을 때 파이 계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틀리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숙지를 안 하시면은 3파이 2가 3의 제곱인지 2의 세제곱인지 헷갈려요. 지금은 안 헷갈릴 것 같죠? 나중 가시면은 대충 해놓으신 분들은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8이에요 했다 틀리고 그러거든요. 확실히 알아두세요. 요 앞에 오는 수가 밑에 오죠? 그쵸? 그리고 요 뒤에 오는 수가 지수 자리에 오게 되죠? 요 순서대로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이걸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만 해요. 그쵸? 요거는 n의 r제곱이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둡시다. 네. 되셨죠?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예제는 사실 아까 설명드리면서 했고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세상이 아까 그 문제처럼 쉬운 것만 나오면 참 좋겠지만 과연 그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보통은 어떤 조건들을 주거나 좀 더 까다로운 상황을 던져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0, 1, 2, 3, 4 이렇게 5개의 수가 있는데 이걸로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봅시다. 5개의 수를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상황. 그리고 중복순열 할 거니까 썼던 거 또 써도 된다라고 상황을 깔아둘게요. 그러니까 0, 1, 2, 3, 4를 중복해서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4자리 자연수 만들 때 선생님 저 1111 할래요. 이거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쵸? 중복을 허락해서 5개의 수 중에 4개를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자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4자리라고 했으니까 4개 깔아둬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요거 보고서 5개네. 그러면은 5파이 4니까 5의 4제곱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요건 25의 제곱이네. 625겠거니 하시면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몇 자리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수가 뭐냐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0이라는 친구예요. 요거는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기에 0이 껴있는 순간 케이스를 나눠야겠구나 생각을 하셔야만 돼요. 왜 그러냐? 자, 4자리 자연수 만들라고 했죠. 4자리 자연수 만들라고 했는데 여기가 0이 와봐요. 그러면은 뒤에 거를 이렇게 뽑았을 때 얘가 4자리 자연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천의 자리, 이 자리는 절대로 0이 올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0이 오는 순간 4자리 자연수가 안 돼요. 그쵸? 3자리 이하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무조건 0 빼고 나머지가 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0이 올 수 없으니까 나머지 1, 2, 3, 4 중에 하나가 오겠구나. 이 4개 중에 하나가 오겠구나. 그래서 4가지 경우가 있겠다. 라는 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2 같은 거 이렇게 놨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100의 자리 볼 건데요. 이 100의 자리 보시면은 이제는 여기 0 들어와도 괜찮죠? 그쵸? 자릿수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러면은 0 포함해서 5개를 다 쓸 수가 있구나.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수는 5가지가 있고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수도 5가지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1의 자리 들어올 수 있는 수도 5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0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자리 주의하시면은 나머지는 그냥 5가지니까 5의 세제곱이 될 거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겠죠? 그래서 4 곱하기 5의 세제곱 계산하시면요. 5의 세제곱이 125죠? 그러니까 이건 50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500가지 경우가 있구나라는 거 바로 확인이 되시고요. 제가 아까 요 엔파이어이라는 기호를 안 쓸 거다, 웬만하면 안 쓸 거다 라고 얘기한 것도 보이시죠? 이거 가지고 누가 얘를 문제 풀 때 이거 4 곱하기 5파이 3이야 이런 식으로 풀겠어요. 그냥 5 곱하기 5 곱하기 5로 풀겠지. 그래서 이 기호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푸는 게 까다로운 경우 나누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조건을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 이걸로 5개의 수로 4자리 자연수를 중복을 허락해서 만드는데 그 중에서 짝수가 몇 개냐라는 거,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조건이 하나 추가된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따로따로 봐주시면 끝나요. 4자리 자연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앞엔 0 오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여기 어떤 수가 짝수냐 홀수냐를 나누는 그냥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 1의 자리 있죠? 1의 자리가 여기 들어오는 수가 0, 2, 4, 6, 8이면 이 수는 짝수죠. 무조건 짝수죠. 반대로 1, 3, 5, 7, 9면 무조건 홀수죠. 그렇기 때문에 짝수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1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요 5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어차피 0, 1, 2, 3, 4니까 6이랑 8은 없죠. 이렇게 뺍시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수는요 0이랑 2랑 4 세 가지 중 하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수는 3가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수는 0을 제외한 4가지니까 4가 되겠죠. 그쵸? 그럼 요 가운데는 상관없어요. 뭐 0이 오든 1이 오든 2가 오든 3이 오든 4가 오든 5가지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300이 나오겠죠. 그쵸? 우리가 얘를 굳이 이런 식으로 써서 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냥 5 곱하기 5로 계산하시는 게 편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중복수녀를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체크할 거는요. 중복수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n개라는 거. 그렇죠? n개 중에 같은 게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알개를 뽑고 걔네를 나열까지 한다는 거. 그리고 계산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케이스가 여기에 숨어 있냐면은 이런 것도 하나 체크를 해두고 가시면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요.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1만 다 쓸 수도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0, 1, 2, 3, 4 중에 하나에만 이렇게 몰빵이 될 수도 있어요. 전부 이렇게 1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 안 쓰이는 것들이 생기죠. 그렇죠? 2, 3, 4, 0은 안 쓰였죠. 이런 식으로 전부 쓰이거나 아니면 전부 쓰이지 않더라도 안 쓰이는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중복순열에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포인트 짚고 넘어가시면은 바로 다음 설명에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복순열 대표 유형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순열의 문제인지 원순열 문제인지 중복순열 문제인지 앞으로 나올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중복조합이나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푸는 건지를 알아내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에야 원순열 문제 풀 땐 다 원순열만 나오죠.
중복순열 문제 풀 땐 중복순열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중복순열로 푸는 거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데 그래서 잘 풀리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 순서가 뒤섞여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게 순열인지 중복순열인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조냐면요. 서로 다른 것.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다른 것에 대응을 시킨다고 할 때, 그쵸? 대응을 시킬 때, 그때 이런 게 생깁니다. 전부 대응되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은 요거는 중복순열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그쵸? 서로 다른 거를 서로 다른 거에 대응시키는 상황에서 전부 대응되거나 아니면 하나도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때 우리가 이런 거는 중복순열의 문제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세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은요. 자주 보이는 유형을 세 가지를 소개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상자가 3개가 있어요. 상자 3개가 있고, 상자가 5개. 이렇게 합시다. 서로 다른 공이 3개가 있고요. 서로 다른 상자가 5개가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공을 상자에 넣을 거예요. 공을 상자에 넣는다. 넣는 방법의 수를 찾아라 라고 할 건데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빈 상자 가능이라고 써놓읍시다. 사실 서로 다른 상자가 5개나 있으니까 공을 3개 넣으면 빈 상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쵸? 근데 그 빈 상자 가능이라는 표현이 뭐냐? nothing이죠. 그쵸?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상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공이 전부 다 들어가는 상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상자가 있는데 어떤 한 상자에는 공이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경우, 올이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중복순열이라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서로 다른 공, 그리고 서로 다른 상자죠. 서로 다른 것, 서로 다른 것이 나왔으니까 이거 중복순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서로 다른 공 3개, 공이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공이 있어요. 서로 다른 공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상자가 5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A, B, C, D, E. 그랬을 때 공을 상자에 넣는다고 했죠. 그렇죠? 공을 상자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의 입장에서 좀 바라봐 줍시다. 요 하얀 공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느 상자 들어갈래? 라고 했을 때 이 하얀 공이 들어갈 수 있는 상자는 총 5가지 경우가 있죠. 그쵸? 얘가 뭐 A에 들어갈 수도 있고 B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E에 들어갈 수도 있고 총 5가지 경우죠. 그래서 이 공을 넣는 방법의 수는요. 5가지죠. 그쵸? 그러면은 요 줄무늬 이 공을 넣는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죠. A, B, C, D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죠. 그쵸? 얘가 하얀 공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나는 너 있는데 안 가 이럴 리 없잖아요. 그쵸? 똑같이 이렇게 안녕 하면서 같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얀 공이 들어간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줄무늬 공은 줄무늬 공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5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이 까만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5가지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경우는 5의 세제곱까지, 즉 125가지가 될 거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렇죠? 구지식으로 쓴다면은 이거는 5파이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을 상자에 넣는다. 그런데 공이 다 다른 공이고 상자도 다 다른 상자더라.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중복순열을 생각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잠깐 여담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이 문제를 봤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거 3파이 5인지 5파이 3의 상황인지 구분하실 수 있나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도 서로 달라요. 상자도 서로 달라요. 그쵸? 그랬을 때 n파이 r에 n에 해당하는 값이 3인지 5인지 r에 해당하는 값이 3인지 5인지 구분하는 게 힘들어요. 3파이 5냐 5파이 3이냐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판단을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 그리세요. 그림 그린 다음에 공을 넣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공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자가 나는 누구를 넣을래? 이게 아니죠. 공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상식선에서 해결하시면 보통 해결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찾아주시는 게 기호 써서 푸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풀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이런 거. 함수. x 1, 2, 3 x에서 y로의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x는 1, 2, 3 있는 집합이고요. y는 1, 2, 3, 4, 5가 있는 집합이에요.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 f, x, y 요거. 요 개수를 물어봤다라고 해볼게요. 함수의 개수. 자, 그러면은 생각해보시면 돼요. 대응시키면 돼요. 보시면 1, 2, 3도 1, 2, 3도 다 다른 원소고요. 1, 2, 3, 4, 5도 다 서로 다른 원소죠. 그리고 보시면은 요 1, 2, 3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에 대응돼도 괜찮죠. 우린 요거를 상수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게 오케이인 상황, 가능한 상황이다. 요거 중복순열이구나 라고 파악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중복순열인 거 알았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 1번 1이라는 숫자가 대응될 수 있는 값은 뭐 1, 2, 3, 4, 5 다섯 가지 경우가 있겠죠? 뭐 어디 대응되든 간에 총 5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 2라는 원소가 대응되는 거는 1, 2, 3, 4, 5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 중에 하나죠. 1이 대응된 곳에 또 대응돼도 괜찮죠. 그쵸? 중복이 허락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또 3이라는 원소도 1, 2, 3, 4, 5 중에 하나에 대응되면 되죠. 마찬가지로 2에 대응돼도 되고 아니면 뭐 딴 데 대응돼도 상관없습니다. 여튼 5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총 5의 세제곱 125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5파이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함수의 개수 구하는데 중복순열을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조심할 거 이거 뭐 1대1 함수냐 아니면 1대1 대응이냐에 따라서 또 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 뭐 함수값에 대한 조건이 붙는 순간 단순하게 중복순열만으로는 못 풀어요. 그냥 함수의 개수 구하는 데 쓰는 게 중복순열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죠. 그쵸? 뭐 어떤 함수일 때는 무슨 순열을 쓰고 뭐일 땐 뭘 쓰고 이렇게 외운다기보다는 문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함수의 개수 묻는 문제는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 편이고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함수의 개수 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그건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마지막은 사실 아까 처음에 했던 거예요. 자연수의 개수 구하는 거. 자, 이번에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볼게요. 서로 다른 5개의 수 1, 2, 3, 4, 5 5개의 숫자가 있고요. 이걸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 당연히 이때도 중복이 허용이 됩니다. 중복이 허용되는 경우를 볼게요. 그랬을 때 세 자리 자연수 만들려고 했으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건 아까 했으니까 금방 할게요. 요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 2, 3, 4, 5, 5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5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수도 1, 2, 3, 4, 5, 5개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 세 번째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도 1, 2, 3, 4, 5, 5개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총 가능한 경우의 수는 5의 세제곱, 즉 125가지 경우가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중복순열이다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유형 3개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를 어디에 넣는 경우, 그리고 뭐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경우, 자연수의 개수 구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중복순열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학습하실 때는 이 3가지 유형이 다 다른 걸로 보일 거예요. 그쵸? 아, 얘는 공을 상자에 넣는 유형이고, 얘는 뭐 함수의 개수 구하는 유형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 3개의 유형이 그냥 중복순열이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보여요. 그쵸? 보시면은 요 3가지의 구조가, 문제 구조가 정확하게 똑같아요. 정확하게 일치해요. 일부러 그러려고 지금 답도 다 맞춰놨어요. 125로. 그쵸? 전부 다 5의 세제곱이죠. 전부 다 5의 세제곱. 그쵸? 그랬을 때 이 공 3개가 x의 원소 1, 2, 3으로 보이시고 상자 5개가 y의 원소 1, 2, 3, 4, 5로 보이시게 될 거예요. 나중 가시면. 그쵸? 이 3가지 유형이 전부 다 같은 유형으로 보이는 순간이 올 거고 그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럼 딱 봤을 때 유형이 이렇게 복잡하게 막 세분화되는 게 아니라 그쵸? 봤을 때 이거 중복순열이네? 그거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문제를 봤을 때 그 구조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상황이고 뭐 빈 상자가 가능하니까 중복순열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연습이 되어 있으면은 시험장 가셔도 그냥 문제 딱 봤을 때 중복순열이네 하고 그냥 풀 수 있게 돼요. 네,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3가지 경우 살펴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3파이 5, 5파이 3 뭐 이런 식으로 그 파이란 기호 안 썼어요. 오히려 더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런 기호에 얽매일 필요 없이 그냥 상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 중복순열이라는 거는 이거는 고배 법칙 있죠. 고배 법칙의 연속적인 적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고배 법칙이잖아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고배 법칙의 연속적 적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미리 안 푸신 분들은 미리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교과서 문제 제가 많이 사실 아까 예제에서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풀 거는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예제인 15페이지에 문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진로 체험의 날에 3명의 학생이 각각 4개의 체험활동 기간 A, B, C, D 중에서 한 곳을 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그러면은 사람이 3명이 있대요. 뭐 당연히 서로 다른 사람이겠죠? 그리고 뭐그 사람들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합시다. 체험활동 기간이 4개가 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구조를 보시면요. 서로 다른 3명의 사람, 서로 다른 4개의 체험 기간이니까 서로 다른 거를 서로 다른 거에 대응시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A, B, C가 다 똑같이 한 곳에만 이렇게 다 몰릴 수도 있죠. 그러면 뭐 당연히 한 명도 없는 곳들도 생기겠죠. 이런 all or nothing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중복순열이다라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럼 이거 3파이 4인가요? 아니면은 4파이 3인가요?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고배 법칙으로 쓰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지금 학생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체험 기간이 너랑 너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학생이 선택하는 거죠. 그럼 직접 선택하게 냅두시면 돼요. A라는 이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은 4가지죠. 4가지 중에 하나 가면 되니까. 그래서 4가 될 거고요. 곱하기. 그럼 이제 B가 선택할 거예요. B가 선택하는데 A가 선택한 곳을 B가 그대로 또 선택해도 상관없죠. 그쵸? 중복이 허용이 되죠. 그러니까 둘이 뭐 원수 져가지고 네가 안 돼, 나 안 갈 거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또 가도 돼요. 자, 그러면은 B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개 중에 하나니까 역시나 4가지가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4가지가 될 거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다. 그래서 요거는 4의 세제곱이니까 64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쵸? 요거 뭐 3파이 3가 4파이 3인가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그냥 이렇게 곱의 법칙을 연속적으로 사용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써주긴 하자. 4파이 3으로 계산하시면 되긴 합니다. 기호 자체는 알아두세요. 기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자체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15페이지 문제 3번은 제가 개념 설명하면서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16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16페이지 문제 1번. 16페이지 문제 1번 보시면은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아래 값을 찾아라. 네, 이런 것 때문에 공식을 외우라고 한 거죠. n 파이 4는요 256이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n 파이 4가 n의 4제곱이라는 거 알죠? 자, 그럼 끝났네요. 256은 4의 4제곱이잖아요. 둘이 같대죠? 그쵸? 그럼 n이 얼마예요? 4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두 번째 보시면은 3파이 r 3파이 r이 729다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린 알아요. 3파이 r이 3의 r제곱이라는 걸 알죠? 자, 그러면은 이제 729도 뭐야 저거 소인수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3의 거듭제곱이겠죠. 그쵸? 그러면은 뭐 빠르신 분들은 그냥 3의 6제곱이네요 라고 바로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뭐 나눠보세요. 729는 뭔가 딱 봐도 9 곱하기 뭐식이잖아요. 81이죠. 근데 9는 3의 제곱이고 81은 3의 4제곱이니까 3의 6제곱이겠구나.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두 개가 같은 거니까 따라서 R값은 6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계산만 하면 풀리는 문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걸 위해서라도 계산 방법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16페이지 문제 2번은 제가 그 중복순열 대표 유형하면서 해드렸던 거니까 문제 2번도 생략을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한 번 더 풀어보셔야 돼요. 저야 뭐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6페이지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보시면 5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4개의 숫자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이때 뭐 각 자리의 숫자가 서로 같아도 된다는 말이 중복을 허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중복을 허용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요거 가지고 4자리 자연수. 첫 번째, 30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3000. 3000보다 큰 수. 그럼 앞자리가 1이랑 2면 안 되겠네요. 그쵸? 1000의 자리가 1이랑 2면 안 되죠. 3일 때부터 보면 될 거고요. 케이스 분류하시면 되겠죠. 먼저 첫 번째, 3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앞자리가 3일 때. 생각해보시면요. 어차피 우리가 0이 있는 것도 아니고 1, 2, 3, 4, 5잖아요. 그러면은 요 3개 자리 하나, 둘, 셋 이 3개 자리에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무조건 3000보다 크죠. 아무리 작은 수, 가장 작은 수가 3111이잖아요. 그쵸? 3000보다 크죠. 그럼 요 세 칸에는 뭐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수 5가지, 여기 5가지, 여기 5가지니까 총 125가지가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뭐가 125개냐면은 3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3으로 시작하는 4자리 자연수가 12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천의 자리가 4인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뭐가 오든지 간에 어차피 3000보다 크죠? 그럼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이 위에랑 똑같은 경우니까 125개의 자연수가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이거
5 곱하기 5 곱하기 5 따로 또 계산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쵸? 그럼 5로 시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것도 어차피 뒤에 뭐가 오든 3000보단 크기 때문에 125개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3000보다 큰 수가 총 몇 개냐? 라고 하면은 125 더하기 125 더하기 125 따라서 125가 3개가 있으니까 375개가 있다라고 해주시면 끝나겠죠? 3000보다 큰 수는 총 37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큰 수부터 나열한대요. 큰 수부터 나열. 할 때 2543이 이 수, 애매한 수네요. 이게 몇 번째 수인지를 구해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2543이 몇 번째 수냐? 큰 수부터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1, 2, 3, 4, 5 5개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 가장 큰 거는 5555죠. 그쵸? 그 다음으로 큰 거는 5554죠. 그 다음은 5553이죠. 이런 식으로 쫙 나열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오는 수는 1111이겠네요. 그럼 그 중간 어딘가에 2543이 있겠죠. 그랬을 때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쭈루룩 가서 이게 몇 번째냐 물어보는 게 문제죠. 그쵸? 그러면은 뭐 이렇게 봅시다. 1111부터 볼까? 여기부터 봅시다. 5부터 큰 수부터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이게 몇 번째인지만 살펴보면 될 거고 그럼 쭉 나열해보면 되겠네요. 자, 볼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열한다고 했을 때 2000대로 시작하게 그러니까 1000의 자리가 2가 되게 일단 맞춰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5로 시작하는 가장 큰 수부터 5로 시작하는 가장 작은 수까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4로 시작하는 가장 큰 수부터 4로 시작하는 가장 작은 수까지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3으로 시작하는 가장 큰 수부터 3으로 시작하는 가장 작은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야 나오는 게 2로 시작하는 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이건 아까 구했어요. 1000의 자리가 3, 4, 5인 수들은 총 375개가 있죠? 아까 구한 거 써줍시다. 그럼 여기까지의 수는 375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375개. 이것부터 이것까지가 375개라는 말은요. 얘가 375번째란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녀석은 2로 시작하는 제일 큰 수고 얘가 376번째죠. 그쵸?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튼 나열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2555니까 2543까지 금방 갈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봐줄게요. 어디까지 쓸 거냐면요. 2500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가 2랑 5로 시작하는 가장 큰 수부터 앞에가 2랑 5로 시작하는 가장 작은 아이고 쏘리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2543을 지나가죠. 이렇게 봅시다. 앞에가 2, 5, 5로 시작하는 가장 큰 수부터 앞에가 2, 5, 5로 시작하는 가장 작은 수까지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딱 봐도 5부터 1까지니까 이런 수는 5개가 있겠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쵸? 그럼 요 다음에 올 수는요. 드디어 2540으로 떨어지죠. 그쵸? 2545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수는 2544가 될 거고 그 다음 수는 2543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아까 여기는 총 5개가 있었는데 여기는 2545부터 2543까지 지금 우리가 찾으려는 수가 여기 있잖아요. 이 녀석 여기까지가 총 3개의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2543이라는 게 몇 번째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여기 있는 375개의 수 더하기 아까 5개 있었죠? 저 5개랑 더하기 마지막으로 3개 해주시면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383번째 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큰 수부터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나열할 수밖에 없죠. 뭐 딱히 이게 뭐 2543을 찾는 공식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결국에 상황에서 바로바로 파악을 해나가시면 되고, 처음에는 이렇게 큰 단위로 하다가 나중에 그 수에 가까이 갈 때쯤이면은 작은 단위로 접근을 해서 마지막엔 그냥 이렇게 나열해서 찾아주시는 게 빠를 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 문제, 이게 조금 까다로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 5파이 3을 사용하는 게 사실 문제의 그 핵심이 아니죠. 이거 할 수 있냐? 라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 혹시나 이게 어려우셨다면은 이 기회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면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3번 해결했고요. 4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꼭 풀어보시기 바래요, 이거. 4번도 제 설명 보기 전에 미리 고민을 해줍시다. 16페이지 4번 문제가 좀 긴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문제에 대한 두 학생의 풀이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고 그 까닭을 말해보자. 각각 서로 다른 프로야구 선수의 서명이 있는 야구공 4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야구 선수가 서명을 했으니까 이건 서로 다른 야구공이죠. 서로 다른 야구공. 야구공 A, B, C, D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추첨을 통해서 3명의 학생 A, B, C에게 나눠주는 방법이죠. 서로 다른 3명의 학생. 학생은 어차피 서로 달라요. 인간은 서로 다른이란 말 안 해줘도 서로 다른 거예요. 자, 3명의 학생 A, B, C에게 나눠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보시면요. 딱 봤을 때, 아, 서로 다른 거를 서로 다른 거에 대응을 시키는구나. 이거는 중복순열인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야구공을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그쵸? Nothing이죠, nothing. 야구공을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운이 엄청 좋아서 이거 뽑기로 뽑는다고 했잖아요. 뭐 A라는 학생이 공 4개를 다 가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갖거나 아니면 하나도 대응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복순열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문제 읽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말로 구구절절 상황 분석을 하지만 나중에 그냥 보자마자 바로 나와요. 중복순열이네 하고. 자, 풀어볼게요. 먼저 그 한석이라는 친구, 왼쪽 친구 보시면요. 어떻게 풀었냐면은 A가 4개 중 하나를 받고, 이거 읽는 순간 의문이 생겨야죠. A가 4개 중 하나를 왜 받나? 뽑기인데 제가 받으리라는 보장이 있나? 이 생각을 하셔야죠. 뭐 잘못된 풀이겠네요. A가 4개 중 하나 받고, 그럼 A가 받을 수 있는 공은 A, B, C, D 4개 중에 하나겠구나. 그러면은 A가 어떤 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B는 그 공은 못 받겠죠? 그럼 3개 중에 하나를 받을 거고, 그럼 B가 받은 공을 C는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C가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나머지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랬을 때 그럼 공이 하나가 남죠? 공이 B가 하나가 남는데 그거를 A한테 주거나 B한테 주거나 C한테 주거나 3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다가 나머지 공 하나를 주는 경우까지 계산을 해주셔서 24 곱하기 3에서 72네요 라고 계산을 한 게 한석이의 경우죠. 틀렸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 어디에 A, B, C가 공을 최소한 하나씩 받는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런 얘기 없죠. 그쵸? 한 명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작부터가 틀렸죠. 그쵸? 얘가 뭔데 감히 나는 이 공 가질래? 하고 선택을 해요. 뽑기인데. 그쵸?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요. 현진이, 그 친구는 3명의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야구공의 최대 개수가 4이므로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택하는 중복 순열의 수와 같다. 따라서 요거는 4파이 3이니까 4의 세제곱이네요. 64다. 이렇게 푼 건데 틀렸죠?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알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봤을 때 공도 서로 다르고요. 학생도 서로 달라요. 4개, 3개죠. 이거 가지고 4파이 3이냐, 4파이 3이냐, 3파이 4냐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쵸? 고민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공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풀어봅시다. 실제로 풀어보시면 이것만큼 쉬운 문제가 없거든요. 자, 학생이 공을 고르는 게 아니죠. 뽑기인데 무슨 학생이 공을 고르겠어요? 자, 공이 학생을 고르는 거예요. 의인법. 자, 공이 그 주인을 찾아간다고 합시다. 이 A라는 공은 A, B, C 3명 중에 1명한테 가겠죠? 그쵸? 그럼 총 가짓수가 3개죠. 마찬가지로 B라는 공도 A, B, C 3명 중에 1명한테 가겠죠. C라는 공도 A, B, C 3명 중에 1명한테 갈 거고요. D라는 공도 A, B, C 3명 중에 1명한테 가겠죠. 그쵸? 뭐 운이 좋으면 A가 그냥 혼자 다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B만 안 됐죠. 뭐 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각각의 공이 고를 수 있는 가짓수가 3가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3의 4제곱해서 81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쓰자면은 3파이 4가 되겠고 그럼 이제 요 아까 그 현진이라는 친구가 한 게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4파이 3이 아니라 3파이 3이다. 2개 다 틀렸어요. 이렇게 풀어주셔야 하고요. 이런 문제 접근할 때 기호 웬만하면 쓰지 말라는 게 이 이유입니다. 보통 3파이 4랑 4파이 3 이거 구분하기 진짜 힘들어요. 헷갈려요.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려요. 그쵸? 근데 그 순간의 헷갈림이 오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필요 있나요? 그냥 딱 봐도 3의 4제곱인데. 그쵸? 문제 상황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도 다 같이 해봤고요. 제가 설명드린 것들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고 제가 푼 문제들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는 당연히 다시 풀어봐야 되겠고 맞은 문제도 반드시 다시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오롯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도 수업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어제보단 짧을 거예요. 여튼 긴 시간 중복순열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